김유신 장군과 함께는 토익 정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신 장군입니다. 2014년 2월 또 예상 강의로 찾아뵙게 됐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월달 예상 강의 문제로 공부를 할 텐데요. 2월은 시험이 두 번 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중간 시험이 좀 난이도가 조절이 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작년 정도부터는 그 중간에 보는 시험도 난이도 조절도 잘 돼 있고, 뭐 중간 시험에 뭐 점수를 못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점수 잘 받는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냥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시험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자, 우리 준비 그동안 많이 하셨을 테니까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학달이라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방학 동안에 뭐 1월 달부터 쭉 공부해 오신 분들, 특히 2월 달에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많이 좀 오늘 집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 내용 잘 정리하셨다가 시험 보시는데 아주 필살기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 먼저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01번부터 시작할게요. 101번 문제는 ABCD 보니까 뭐 제가 일단 좀 보너스 문제인데 역시 한번 또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뭐 한동안 뜸했었어요. 그죠? 한동안 뜸했었지만 계속해서 시험에 등장하는 어떤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A번에 그 이덜 나오고요. 그죠? 이덜 나오면 항상 뒤에 A, or B 생각해야겠죠. 그죠? 이덜 A or B. A 혹은 B는 이란 뜻이고, both 나오면 A, 네, and B. 그죠? A and B. neither는 A, nor B. not only는 A, but B죠. 물론 but 대신 but also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이제 뭐 등위 상관접수사라고 하는 것이고 짝을 이루는 거라서 짝꿍 찾기 문제니까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꼭 점검해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특히 요 either 다음에 or인지 뭐 neither 다음에 nor인지 뭐 은근 헷갈리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잘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이 여기서는 both가 되겠죠. 뒤에 뭐가 있습니까? and가 있으니까요. 간단한 문제. 1번 문제는 아주 웜업 문제, 워밍업. 자, 2번 갈게요. 102번 문제는 이제 ABCD 보니까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또 both가 보이긴 합니다만, 전치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치사가 나오면, 자, 방법이 있어요. 전치사는 일단 관용적인 표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일단 전치사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명사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구조라든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따져보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앞에 뭐 최상급이 있다, best가 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of나 in이나 among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동사, 전사 붙어 있는 어떤 그 동사구 외에도 다양하게 전치사하고 함께 어울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함께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 표현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예요. 관계라는 것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더하기 뒤에 명사와의 관계가 첫 번째일 거고, 얘는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뭔가 문장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각각 전치사가 갖고 있는 뜻도 알아야겠다. 그죠?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among. among은 일단 뭐 여기 앞에 보니까 뭐 관련된 그 관용 표현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치사 관계를 볼 텐데, 관계를 among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A번에 이 정답을 A번으로 고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뒤에 이제 companies거든요. 근데 이제 among은 복수명사랑 쓴다는 거지, 복수명사랑 쓰는 것만 among만 그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B번에 between. between도 뒤에 복수랑도 쓸 수 있습니다. 또 between은 A and B랑도 쓸 수 있죠. 그죠? among과 between의 차이를 만약에 알아보자면, among은 그 복수가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복수들 중에서 라는 뜻이죠. 그 사이에서 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between은요, A and B이기 때문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개별적인 요 사이, 이걸 우리는 between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 물론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도 괜찮습니다. 세 개. 얘하고 얘 사이. A하고 B 사이, B하고 C 사이, A하고 C 사이. 이게 다 뭡니까? 개별적인 존재 사이사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between을 씁니다. 간혹가다 between은 둘 사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두 개뿐만 아니라 100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이사이가 개별적인 사이일 때는 between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oth는 아까도 봤지만 뒤에 복수명사랑 쓰고요. 그죠? 아니면 이제 그 등이 상관접속사로 해서 both A and B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플러스는 전체로 말 그대로 더하기, 뭐 including하고 비슷한 말이 되겠죠. including 이런 말. 자, 그러면 뒤에를 볼게요. 뒤에 보니까 the companies니까 일단 뭐 다 쓰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companies, the colleges, and the government 이렇게 나왔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A, B, and C 이렇게 나왔고 앞에 the negotiation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붙여서 전치사를 쓰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주어가 돼서 저기 뒤에 동사를 쓸 거예요. 그 동사가 누굽니까? 여기 has finally broken down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has broken down이라는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는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요. 얘는 다 묶어버리는 거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 그렇다면 뒤에를 보니까 컴퍼니들과 대학들과 그죠? 회사들과 대학들과 그리고 정부입니다. 회사와 대학과 정부의 협의래요. 협의. 그죠? 합의를 하는 거죠. negotiate. 뭔가 협상을 하는 거죠. 그 협상이 결국에는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회사와 컬리지 그리고 컬리지와 어떤 정부 이 각각의 어떤 그 관계상에서 뭔가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협상이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3자 협상이 되든지 이렇게 협상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이에서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죠. 이렇게 각각의 어떤 사이 가운데 뭔가 협상이 일어났었는데 그 협상이 깨졌다.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어몽이 아니라 between이 되겠죠. 괜찮아요? 대학과 회사, 또 회사와 정부, 또 회사와 대학 이 사이사이에 각각의 협상이 있었는데 그 협상이 깨졌다. 결렬됐다. 괜찮아요? 102번 문제는 A번으로 착각하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몽은요. 그 뒤에 있는 게 그룹빙이에요. 그룹. 그래서 아주 그룹이 있고 그 집합들 중에서 집합들 사이에서 뭐 이런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인기가 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뭐 그 사람은 굉장히 뭐 인기가 있다. 뭐 among friends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 회사들 사이에서 뭔가 잘 알려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졌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among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개념이 틀리죠? 자, 그래서 102번 좀 제가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103번 가겠습니다. 103번. 자, 103번 문제는 A, B, C도 보니까 품사 문제죠. 자, A번 보니까 plan, 뭐 동사도 되고, 그죠? 동사도 되고, 또 명사도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될 때는 뒤에 특징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자주 취한다는 게 특징이 있죠. 그죠? 네, plan to, 이렇게요. 명사가 될 때는 가사명사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plan, plans, 이렇게요. planning은 명사지만 이건 불가산 명사고요. 네, 뜻은 기획입니다. 기획. 네, 계획이 있는 plan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플랜드는 뭐 PP고요. 네, 플래너는 알다시피 뒤에 ER이 붙어서 플래너는 사람도 되고요. 계획하는 사람, 기획자. 내지는 플래너는 뭐 수첩이라는 뜻도 있죠. 뭐 여러분 뭐 계획도 작성하는 플래너. 자, 앞을 볼게요. 앞에 봤더니 careful이라는 형용사가 붙었고 그 앞에는 requir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사 다음에 careful something and coordination이라고 해서 이 전체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이 require의 목적어가 되는 거군요. 그럼 목적어가 돼서 이제 명사가 들어가는 건 맞겠는데 이렇게 수식을 받으니까요. 명사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요거 제하고 A, B, D가잖아요. 근데 이 careful 앞에 뭐가 없나요? 한정사가 없죠. 자, 보세요. 원래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그 앞에는 한정사가 올 수가 있고 한정사가 확실하게 와야 되는 경우는 얘가 만약에 가산명사고 단수명사라면요. 그죠? 가산 단수명사라면 한 개라는 뜻을 반드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나, 더나, 소유격 같은 한정사 중에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 있는 plan이라는 가산명사는 이건 이제 plan이 가산명사고 플래너도 뒤에 EL이 붙으니까 가산명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둘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앞에 어쨌거나 어나 더 같은 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은 탈락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그냥 planning이 답이에요. 왜냐면 planning은 불가산명사고 불가산명사는 네, 앞에 어나 더를 오히려 어는 쓰면 아예 안 되고요. 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즉 혼자 써도 괜찮은 게 바로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산 단수명사의 특징은 앞에 어나더라 한정사를 꼭 붙여야 된다라는 특징의 원리 때문에 A번이나 D번이 안 되므로 답은 B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103번 이렇게 보고요. 104번 갑니다. 104번은 이제 인칭대명사 문제네요. 인칭대명사 문제는 무조건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자리를 찾으셔야 돼서 만약에 뭐 주어 자리라면 주격, 주어가 비었으면 주격이고요. 목적어 자리라면 두 개입니다. 목적격도 될 수 있고 제기대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만 주어하고 목적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목적격이지만 만약에 일치하면 그땐 제기대명사가 되는 거죠. 물론 확률은 90대 10입니다.
보통은 일치하지 않는 목적격이 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참고하세요. 자, 근데 그거 말고 이게 이제 한정사 자리가 있습니다. 한정사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명사 앞자리라는 얘기거든요. 명사 앞은 다 아시다시피 아까 한정사 잠깐 볼 때도 제가 102번에서 봤습니다만 소유격 자리라는 뜻이죠. 예, 소유격이 바로 명사 앞에 한정사로 쓰는 대명사죠. 사실은 대명사의 특별용법입니다. 이게 일단 일반 대명사 용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정사 말고도 뭐가 있냐면 부사 자리가 하나 있죠. 즉 주어 자리도 목적어 자리도 아닐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제기대명사인데요. 이 제기대명사는 뭐 주어하고 뭐 당연히 일치하겠죠. 요 말과 일치를 하는 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제기대명사 이제 강조용법일 때는 강조용법으로 손수, 친히, 직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손수, 친히, 직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 부사적인 용법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답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 보니까 뒤에가 efforts라는 명사 앞입니다. 사실 이 소유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유격을 골라야 되니까 답은 B번이 대열이 되고요. 참고로 소유격은 강조하는 소유격 강조사가 이렇게 뒤에 오운이 붙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되고 붙어도 되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와 함께 쓸 수 있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 오운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괜찮죠? 소유격 강조사. 좋아요. 자, 105번으로 가죠. 자, 105번 문제는 뭐 품사 문제죠. 품사 문제는 자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품사는 자리 문제다. 맞아요. 자, 앞에 보니까 비동사가 있고 뒤에는 located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비동사 플러스 PP 사이군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동사구라고 그럽니다. 자, 비동사하고 PP 사이다 하면 동사구인데 동사구 사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사가 된다 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뭐 동사구 사이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비동사 더하기 ing도 동사구고요. 그죠? 뭐 have 플러스 pp도 동사구고요. 그죠?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도 동사고요. 일형식 동사 더하기 전치사, 뭐 deal with, 그죠? respond to 이런 거 있잖아요. comply with 요런 사이도 다 뭐가 됩니까? 모두 다 부사 자리가 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사구 사이라고요. 그래서 동사구 사이는 부사 자리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굉장히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냥 보자마자 conveniently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요, 문제 푸실 때, 요 conveniently를 그냥 located, convenient located 요 표현을 그냥 표현으로도 기억하세요. 아니, 지금이야 이게 그냥 품사 문제로 나왔지만,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어휘 문제로 나올지. 그리고 과거에 어휘 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가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굉장히 가깝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어로 be conveniently locat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셔도 좋겠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어떻게 위치에 있는데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locate라는 동사가 찾다예요, 찾다. 그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이 좋은 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locate something을 convenient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명사를 아주 편리하고 쉽게 찾다.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앞으로 가니까 명사가 앞으로 가고 be located conveniently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이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be convenient located를 외워도 좋고요. 그게 당연히 쉽게 찾아진다는 것은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전치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사는 관용 표현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에를 봤더니 떡하니 있네요. 원래 result는 일형식 동사로 뒤에 전치사 in이나 from이라는 두 개의 전치사와 아주 자주 사용하죠. in이 나오면 뒤에가 결과가 나오고요. from이 나오면 원인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from이 뭐뭐로부터니까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뭐 in은 반대 개념이니까 편하시겠죠. 그래서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오고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이 와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앞에 내용이 road construction이잖아요. 그러면 공사입니다. 공사가 뒤에 traffic mass잖아요. 그러면 traffic이 먼저예요? 공사가 먼저예요? 공사를 하니까 트래픽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construction이 주어, 이게 원인이죠. 그 다음에 mass가 결과가 될 테니까 당연히 in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키도키. 7번 갑니다. 7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다 형용사예요. 그죠? 물론 dot는 형용사가 아니지만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자리부터 보죠. 앞에 봤더니 the budget meeting이 주어 will begin 시작할 겁니다. 언제요? at 2 o'clock 2시에 하고 밑줄을 쳤네요. 헐, 그러면 이제 얘는 얘를 수식하는 말이군요. 여기 있는 명사인데 사실 얘를 수식하는 말로 골라야 되는데 사실 보자마자 답이에요. 답은 sharp예요. 이 표현 아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시간 다음에 sharp를 쓰면은 그게 그 시간 정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간에 딱 맞춘다는 뜻이요. 여러분, sharp가 바늘이, 그러니까 날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침이 그냥 딱 하듯이 날카롭게 딱 맞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2시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t 2 o'clock sharp를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꿨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t promptly 이렇게 써야 되죠. promptly to 뭐 이런 식으로 2 o'clock 이렇게요. 이렇게요. 혹은요, promptly 하면 immediately 그죠? 2 o'clock 아니면요, 아예 punctually라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써도 되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sharp라고 붙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요.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dot가 있는데요. 다시 답이다 하면 이 on the dot 해야 돼요. on the dot. 12시 땡이라는 말이죠. 땡. 12시 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12시 땡. 그래서 여기다가 sharp 아니면 on the dot 해도 괜찮아요. on the dot. 그래서 나온 거지 뭐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다음에 sharp가 나오면 그 시간 땡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108번 문제. 네, 108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이제 challenge를 가지고 품사가 나왔네요. 그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challenge, challenges, challenging, challenge 이렇게 나왔는데 challeng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참고로 앞에 갑니다. some이라고 나왔고 그 앞에 비동사가 어가 나왔네요. 아하, 게다가 앞에 there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there이라는 말은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원래 there is나 there are가 되면 이 there는 주어가 아니죠. 사실 그죠? 누가 주어입니까? 그래요.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져. 그러면 is 다음에 무슨 명사예요? 단수명사 혹은 불가사명사.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 아닙니까? 게임 끝났네요. are가 나오고 there이니까 여기 당연히 복수명사를 골라야 되는 숙명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is, are도 아니고 there is, there are라면 뒤에는 무조건 주어, 명사가 와야 되니까 정답은 그냥 B번에 challenges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108번 정답은 B번. 너무 쉽네요. 그죠? 너무 쉬워. 이건 이제 나왔으니까 기억 말씀을 드리면 there is, there are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there remain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혹은 there remain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렇게 there is, there are만 너무나 집중하시는 분들은 there remain이 나오면 가끔 못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there remain도 같은 말이고요. 이건 그 대신 남아있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다음엔 단수나 불가사 놓는 명사고요. there remain은 당연히 복수명사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s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바뀌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109번 가죠. 자, 109번 문제는 이제 ABCD 보니까 뭐 rate도 있고 charge도 있고 price도 있고 fare도 있는데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그 free of라는 말을 알고 계신다면 쉽잖아요. 그죠? free of charge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free of charge 하면 뜻이 뭐예요? free of charge 하면 이게 공짜죠, 공짜. 그래서 at no cost나 at no charge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뭐 공짜라는 표현이고 기왕이 나왔으니까 공짜라는 표현 몇 개만 더 해보면 형용사 중에 complimentary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complimentary는요 그냥 공짜는 아니고 조건부예요. 그래서 무료는 무료인데 뭐 이렇게 우리 호텔에 머물러 주니까 아침 식사는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이런 공짜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 머물러 주는 투숙객에게 주는 아침 식사, 공짜 아침 식사. 핸드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공짜 뭐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게 바로 컴플리멘트리지 그냥 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컴플리멘트가 원래 뜻이 뭡니까? 이게 그 칭찬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는 의미로 주는 공짜 상품 같은 걸 우리가 컴플리멘트리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이거 말고 이제 courtesy라는 단어 있죠. courtesy는 이제 굉장히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해주는 공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vehicle 같은 거 많이 붙죠. courtesy vehicle이나 courtesy bus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공항에 마중 나가는 무료 셔틀버스라든지 어디 뭐 자동차 수리를 맡겼더니 공짜로 차를 대체해 줬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courtesy vehicle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도 참고하세요.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뭐 간단하네요. It's free of charge. 괜찮으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10번 한번 볼까요? 110번 문제 보니까 ABCD에 뭐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막 섞여 있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The new law states that 해놓고 이게 주어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죠. 그 다음에 all children 이렇게 명사가 나왔는데 주어겠죠 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동사는 wear, must wear이라는 동사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요렇게 얘를 수식해야 되니까 여기 뒤에 명사잖아요. 전치사 와야겠죠, 그죠? 전치사. 여기까지 품사는 괜찮아요. 왜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건 전치사 더하기 명사죠. 전치사 골라봐요.
전치사 뭐 요 정도입니다. 그죠? 요 정도. 근데 for가 나왔으니까 for 더하기 명사냐 아니면 under 더하기 명사는 뒤에가 이제 the age of가 나왔잖아요. 그럼 몇 세 미만, 몇 세 이하 이런 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13세 미만의 아이는 무조건 라이프 재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니까 당연히 under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under이란 단어가 어디보다 그 아래쪽이라는 뜻인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 뭐 그 피지컬 그 물리적인 개념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디 밑에 그러니까 뭐 13살 아래쪽에 그죠? 아래쪽에. 그러면 당연히 1살, 12살, 뭐 9살 이런 얘기 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나이 미만이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전체를 under를 써요. 외워도 돼요. under the age of 13 뭐 되고요. under the age of 뭐 20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은 원래 그렇게 쓰는 표현이니까 외워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111번 문제. 111번 문제 보니까 A, B, C, D가 이제 attach가 되고 단어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attaches가 있으니까 동사 뒤에 s 붙인 거고 attachment는 명사고 요거 pp고 요게 ing입니다. 사실 요거 이제 딱 나오면 머릿속에 이제 관용적인 표현 하나 뜨면 좋은데요. 바로 이거 뭐죠? attached나 enclosed나 뭐 below나 아니면 뭐 전치사 더하기 명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비동사하고 함께 쓸 때는 사실 도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게 긴 주어가 오는 건데 이 주어가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앞에 있는데 너무 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를 기니까 뒤로 보내고 뒤에 있던 말을 앞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attach는 예를 들어서 첨부한다는 뜻이고 enclose 동봉하는 거잖아요. below는 그 밑에 있다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전치사 더하기면서도 보통 이런 거 많이 나와요. among 뭐 이렇게 명사 이런 거. 그럼 뭐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다 이거는 도치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동사가 읽혀 있고 뒤에 applications, forms, and photos가 다 이게 긴 지금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긴 전체 문장이 주어 이것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attach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만 attach 된다는 말은 또 중요한데 짧고 주어는 뭐 주어인데 또 너무 길고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맞바꾸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주어 내용들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설명이 되시죠? 그래서 정답이 그냥 attached. 그러니까 이건 약간 관용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attached나 enclosed나 아니면 여기는 뭐 below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도치가 되고 저 보호 도치라고 하죠. 도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뭐 금방 얘기했던 뭐 among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주 쓰이는 거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111번은 C번. 자, 112번 좀 포인트만 좀 잡고 있어요. A, B, C, D 보니까 reimburse, guarantee, refund, return 이렇게 나왔네요. reimburse는 이제 보상해주다는 뜻이라서요.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좀 제한적입니다. 보통 expense 같은 거, 돈 같은 거 비용을 보상해주는 거죠. 비용. 아니면요 여기 이제 뭐 loss나 damage 같은 거, 뭐야 어떤 손실이나 손해 같은 거를 또 보상해주는 거니까 요 두 가지가 뒤에 나와야 사실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guarantee는 아시다시피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fund는 뭔가요? refund는 이제 요거는 이제 환불을 해주는 거죠. refund 환불해 주는 거. return은요 반품하거나 반환시키는 겁니다. 물론 return은 일형식 동사도 있고 삼형식도 있습니다. 일형식일 때는 return to에서 어디로 돌아가다는 뜻이고요. 그죠? 이건 이제 뭐 going back이죠. go back이고 coming back, go back, come back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일 때는 return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쓰면 무엇을 반환하거나 반품하다는 뜻이 되죠. 괜찮아요? 이 두 가지 상황 다 놓고 전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봤더니 If you are not fully satisfied with your purchase 만약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면 You can 뭐 하래요? 너 일단 undamaged product undamaged product는 좀 혼동하지 마실 것은 이제 그 제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려면 당연히 그 제품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손상이 되면 안 되죠. 뭐 찢어버렸거나 뭐 이미 사용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직 그 undamaged 된 그런 제품 털끝 하나 건들지 않은 그런 제품을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디로요? To our store 가게로 그랬으니까 뭐예요? 가게로 반송해라 라는 얘기겠죠.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to our store가 없으면 뭐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to our store 했으니까 우리 가게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게로 돌려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1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다 동사에다 ing를 붙였죠.
자, 앞에 보니까 일단 그 for가 있고요. 뒤에는 to가 있습니다. 자, 동사에 ing를 붙였을 뿐 동사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answer 다음에 뭘 써야 되냐? answer는 삼형식 동사니까 뒤에 바로 명사 씁니다. respond는 뒤에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는데 to를 쓰고요. handle은 삼형식 동사라도 뒤에 바로 목적어 쓰고요. manage도 삼형식이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 씁니다. 여긴 뒤에 뭐가 보여요? 네, to가 보이네요. 그럼 to 보이면 끝났네요. responding to. 괜찮아요? 제 말은요, 해석하기 전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중심이 되는 문제가 된다면 항상 형식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얘가 주로 몇 형식으로 쓰이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모든 동사가 1형식만 된다거나 3형식만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로 그렇게 쓰는 동사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익 시험이라는 건 이게 practical range 내에서 좀 시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그죠? 90%, 99% 얘는 이렇게 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입각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봤을 때 respond는 대부분이 1형식이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여기 원래 전치사 for가 나왔고 뒤에 reasons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수식하는 말인 safe 오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safe reasons 될 것 같잖아요. 네, 이것도 되는데요. 여기 명사 앞에는 또 명사를 써서 이렇게요. 복합 명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용사도 되고 만약에 명사도 돼서 둘 다 가능하다면 사실 해석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safe reasons 하면은 그 안전한 이유 때문이죠. 안전한 이유 자체가 안전한 거예요. safety reasons 하면 이거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안전 어떤 상의 이유. 네, 뭐 때문이냐? 모든 직원들이 헬멧을 써야 된대요. 어디에서? construction site에서.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헬멧을 써야 된다. 그럼 공사장에서 헬멧을 쓰는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이유 때문입니까? 안전상의 이유죠. 그래서 이건 해석상 답이 safety reasons가 돼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명사 앞에 형용사가 기본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는 명사 앞에 명사가 붙어서 복합 명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말로 해석해 봐야 돼요. 해석해 봐서 말이 되면은 이거는 복합 명사도 되겠는데 하고 한 번쯤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바로 명사 앞에 형용사냐 명사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다뤄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여기 보니까 일단 during 전치사고요. when은 접속사입니다. of는 전치사, so that도 접속사입니다. 일단은 접속사 전치사 다르군요. 뒤에를 보니까 이렇게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명사거든요. 동명사 앞은 전치사다. 그래서 A하고 C를 놓고 B, D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은 when 다음에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when 다음에는 이렇게 ing 더하기 명사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원래 분사구문이라는 게 접속사가 붙고 주어, 동사, 문장 이렇게 있었는데 뒤에 주어하고 뒤 앞에 있는 주어가 만약에 같고요. 그 다음에 when이라는 말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싶으면 이것도 사실 지워도 돼요. 또 이것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축약시켜서 앞에 있는 게 생략됐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ing로 갖다 바꿔 쓰죠.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랍니다. 근데 지워놓고 보니까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접속사를 다시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when이나 why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when이나 why 같은 말이 붙고 뒤에 ing 붙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when 이런 거 괜찮아요. 반면에 during 같은 건 ing 안 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원래 전치사는 뒤에 명사랑 쓰는 거거든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도 올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쓰는 것은 아무 경우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 전치사가 앞에 뭔가 연결되는 관련 수거, 즉 어떤 관용적인 동사 구라든지, 그러니까 구동사 있죠, phrasal verb라든지 이렇게 뭔가 의미상 연결고리가 있을 때 동명사를 쓰는 것이지 단독으로 쓰는 전치사는 뒤에 동명사와 함께 쓰지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예요. by ing 우리가 따로 외울 정도잖아요. by ing은 뭐예요? by ing 써도 되나? 함으로써, 함으로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으로써라는 이 by ing나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during 다음에 ing, of 다음에 ing 이렇게 잘 쓰는 일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when은 자주 쓴다. 그러면 선생님 so that도 접속사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어가 두 개로 이룬 접속사. 이걸 우리가 구접속사라고 그러는데 또 구접속사는 분사구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B번밖에 없어요. 물론 해석해도 그래요. 뒤에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할 때 반드시 네가 할 수 있는 랭귀지 다 포함시키세요니까 당연하죠. 정답이 B번의 when이 맞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B번. 16번 갈게요.
16번 문제는 이제 ABCD 보니까 동사가 다 다르네요. 다 PP로 쓰인 것도 있고, 뭐, likely 같은 효연사나 부사가 되는 요소도 있네요. 자, 앞뒤를 좀 볼게요. 앞에 봤더니, 예, 이렇게 비동사가 있고, 뒤에는 to가 있는데, 이거는 전치사의 to군요. to보다는 to 아니죠. foreign workers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러면 be, 어쩌고, 전치사 to, 요거 고르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누구 있나요? attribute 일단 있습니다. 원래는 attribute는 원래 attribute A, to B 이렇게 써서, be attributed to 쓸 수 있어요. 참고로 뜻은 A를 B의 탓으로 돌리거나 A를 B의 공으로 돌리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A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는 B의 탓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A는 B 때문이에요. 혹은 B 덕분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수동태로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A는 B 덕분이다. A is attributed to B. 그렇죠? 앞에 보니까 이 어떤 이 도시 랭리라는 도시에 그 최근에 어떤 인구가 성장이 있었나 봐요. 그 성장의 원인 중에 일부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죠.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의 어떤 그 덕분이다. 뭐 때문이다.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이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attributed 그렇게 쓰이는 거고요. contribute는 참고로 그냥 contribute to예요. 이렇게 일형식으로 많이 쓰죠. contribute to 더하기 명사하면 어디에 공헌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contribute가 삼형식으로 쓰려면요. contribute 뒤에는 보통 돈이 와요. 그 다음에 그 to 다음에 명사는 누구누구에게 기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부하다. 혹은요, 돈이 아니면 뭐 아티클 같은 거 와요. 아티클. 뭐 for로 이런 거요. 그래서 이건 뭐 뒤에 to 명사는 보통 신문사나 잡지사 같은 거겠죠. 거기다가 이거를 기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성장이 아니라 혹은 뭐 이런 성장의 이유 같은 게 아니라 뭐 돈이나 신문 기사 같은 게나 가능하겠죠. 설명이 됩니까? 또 뒤에도요. 이렇게 foreign workers가 아니라 잡지나 신문사나 무슨 뭐 방송국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alright. 그래서 contribute 아니고요. be likely to도 들어보신 분 계시는데 be likely to는요. 이 다음에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뭐뭐 할 것 같다는 뜻이죠.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다. to 부정사고요. committed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be committed to까지 괜찮은데요. 이건 뜻이 다릅니다. 어디에? 전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 되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설픈 거죠. 그래서 be committed to 하면 어디에 전념하는 건데 그 인구 성장이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A번에 attributed. 괜찮죠? 오케이. 117번. 117번 문제는 요게 이제 앞에 cannot이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can은 뭐 아시다시피 조동사고요. 조동사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죠. 그죠? 그래서 A, B, C, D 일단 동사 원형이 등장한 건데 prescriptions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write 하는 거 일단 가능합니다. fill도 가능하고요. sell은 이상하지만 give도 됩니다. 근데 write하고 give가 똑같은 말이에요. write prescription 혹은 give prescription 하면 이거는 처방전을 써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건가요? 이거는 예, 닥터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죠. 그 다음에 fill가 뭐냐면 fill 하는 것은 fill prescription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처방전에 써준 그 처방전에 자, 이 약은 몇 알, 이 약은 뭐 몇 그램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그거를 봉투에다가 채워가지고 약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환자도 뭐죠? 약사. 약사 생각했나? 약사죠, 약사. 그러니까 약사니까 여기에 pharmacies, 그죠? pharmacist 이런 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약을 이제 처방전을 써주면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약을 주는 겁니다. 봉투에 약을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fill the prescription 하는 것은 당연히 약사가 할 일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의사는 뭐 한다고요? write이나 give 혹은 make prescription 해주는 거고요. 약사가 하는 것은 거기다 fill the prescription 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동사 표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가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보니까 다 동사들이네요. 동사가 나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형식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가봤더니 어디 갔어요?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최근에 어떤 리서치에 따르면 simply offering employees, 자, 여기 이제 offering이 요게 이제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주어. 즉
직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누구누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이 말이죠. can 뭐 할 수 있다. 뭐를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improve 이 동사 1, 동사 2네요. the performance에서 어떤 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스트레스는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줄여준다는 거예요. 솔직히 앞에 안 읽어도 되잖아요. 직원의 어떤 성과는 올려주면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줄인다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relieve, 그죠? relieve. 다른 말로 뭐 reduce 하면 되겠네요. reduce, 그죠? reduce. 뭐 이런 말도 되겠네요. 네, alleviate 이런 것도 줄이다 뜻이죠. 그래서 뭔가 경감시키다. 그래서 relieve, reduce, alleviate 이런 말들이 오면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Alright. 자, 19번 갈게요. 19번 문제는 여기 보니까 뭐 Department Fire Information Manager가 있는데 자 일단 뭐 앞에 가보니까 Personnel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Little Little은 뭐 양이 적다는 뜻이에요. 근데 Little은 없어도 거의 없다는 뜻이죠. 적어도 너무 적다는 뜻이어서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가보니까 The HR Director가 required 요청했습니다. 뭐를요? personnel something 이거요. personnel something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직원이죠, 직원. 그러면 직원 something을 요청했는데 거의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뭐 얘네는 그 거의 그런 걸 요청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직원 디파트먼트를요? 이제 사실 그 personnel department는 인사과예요, 인사과. 근데 앞에 little 인사과를요? 말해야 되잖아요. little 인사과를 요청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거 아니고 file요? information은 괜찮죠? 게다가요, 사실 잘 보면요, 앞에 little이 나왔잖아요. 이게 양이라면서요. 양과 함께 쓸 수 있는 말은 누굴까요? 당연히 불가산명사입니다. 만약에 가산명사가 나왔으면요, 가산명사가 나왔으면 앞에는 양이 아니라 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적은 거는 little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few를 써야 돼요. 이게 좋은 힌트네요. 그래서 앞에 little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불가산명사가 오라는 얘기예요. 가산, 가라는 얘기죠. 가. 그럼 뭐예요? information. 요게 이제 불가산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정답이 C번이겠네요. 그러니까 뭐 직원의 정보를 요청하는데 뭐 거의 요청하지 않는다. 조금만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20번요. 120번 문제는 여기 이제 A, B, C, D가 품사 문제인데 앞에를 보니까 to가 붙었네요. 근데 이 to가 be subject to의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러면 전치사의 to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물론 ing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ing가 오면 뒤에는 목적어까지 같이 이렇게 동명사로 붙겠죠. 자, 가보는데 뒤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approving은 안 되겠고요. 당연히 approve나 approver이나 approving 중에서 명사인 approver를 골라야겠죠. 이게 명사인 거 알고 있어요?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승인. 자, 그러면 be subject to는 뜻이 무엇인가? be subject to는 첫 번째는요, 어디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좀 높을 때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편안하겠습니다. 괜찮죠? 뭐 이렇게 해석이 맞냐고요? 다 비슷한 뉘앙스예요. 비슷한 뉘앙스지만 뭐 우리나라 말도 뭐 시원하다 한마디로 영어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영어 표현 중에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한 표현이 여러 가지 한국말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세요. 자, 120번에서 넘으면 B번. 이 세 가지로 다 기억하시면 이 중에 하나 걸립니다. 여기서는 뭐겠어요? Any changes to company policies, 그 회사 정책의 어떤 변화들도 are subject to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진의 승인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이사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어떤 변화도 이사진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 121번 문제. 121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역시 품사 문제인데요. 앞에 보니까 체크가 나왔네요. 그러면 사실 체크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도 있고 명사를 쓰는 거 1형식, 3형식이 다 되는 동사거든요. 게다가 check for가 되면 사실 하나의 표현입니다. check for 하면 그것의 뒤에 무엇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선생님 여기 3형식이라고 해서 뒤에 그럼 명사 목적어 쓰면 안 됩니까? check A for B도 있는데요. 그죠? 맞아요. check A for B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A를 체크하는데 B가 체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해봐요. 너의 건강을 위해서 A를 체크하는데 regularness, 뭐 regularity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정기성을 못 체크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일형식으로 check for가 되겠죠. 그러면
너의 건강을 체크업하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해석상 답이 C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원래 check는 check, A for B에게 A는 명사가 되니까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그냥 check for something 하면 그냥 그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검하고 검진하고 이런 거 그런 걸 하는 거니까 check for를 한 덩어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명사를 볼 것인가는 이건 당연히 해석상의 차이겠죠. 해석을 해보란 얘기예요. 좀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원칙적으로 보지 말고 일형식과 삼형식이 자유자재로 쓰는 것들은 해석을 해주십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22번. 자, 122번 문제는 ABC들 보니까 얘는 이제 그 비동사하고 뒤에는 이제 to 부정사가 붙었어요. 왜냐면 이건 뒤에가 to가 to changes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to changes의 to는 이게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면은 be 어쩌고 to 부정사 함께 쓰는 거잖아요. 아까 like는 있었습니다만 like는 이렇게 쓰지 않고 be likely to 했으면 일단은 가능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돼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는 거죠. 그죠? be busy는 뒤에 ing입니다. 뭐뭐 하는데 바쁜 거고요. oppose는 그냥 be opposed to는 맞는데요. 이게 to 부정사가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해석하지 않아도 답이 그냥 바로 B번입니다. 왜냐면 be 어쩌고 to 부정사 사이에 올 수 있는 말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be 어쩌고 to 부정사 사이에 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관용 표현을 온다는 얘기예요. 관용 표현. be willing to 같은 관용 표현 온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못하겠다라는 willin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23번 문제를 보니까 ABCD가 품사 문제네요. 자, 품사 문제가 나왔는데, 품사 문제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를 봤더니, focus가 나오고 뒤에 on이 나왔는데, 이거 한단하죠. focus on. 그럼 focus on이 이제 여기서는 자동사 더하기 전사로 쓰인 거 아닙니까? 요 사이, 아까 우리가 100번대 초반대 문제를 풀면서 부사자리 얘기를 했거든요. 일형식 동사하고 전사 사이는 당연히 부사자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focus exclusively고요. 이 단어 뜻도 알아둘게요. 이게 only예요. 이게 베타적으로 독점적으로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그냥 only라고 해석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까요? focus only on 했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괜찮죠? 거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정답이 exclusively. 괜찮죠? 요거는 이제 아주 품사 문제니까요. 24번. 자, 24번 문제는 ABC 보니까 역시 품사 문제인데요. 앞을 보니까 Miss Lee라고 나왔고 뒤에는 of가 나왔습니다. 동사 자리는 아닌 것이 앞에 이미 to keep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to keep somebody가 나왔는데 이 keep이 몇 형식 동사인 줄 아세요? 3형식도 되지만 5형식도 됩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올까요? 목적, 보어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혹은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이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미스터 리를 어떠한 상태가 되게끔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ABCD가 informative야. 그러면 만약에 informative면 유익한 거거든요. 그럼 말은 돼요. 미스터 리를 유익한 것으로 계속 유지시킨다. 미스터 리가 계속 유익한 사람이게끔 계속 유지시킨다. 근데 이건 뒤에 있는 어부가 어떻게 할까요? 어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동사는 아니고요. informing이라고 ing라는 쓰면 뒤에는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of가 나왔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by the way, inform은 pp고 pp도 형용사가 될 수 있으며 이건 일단 이렇게 많이 쓰죠. be informed of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주어가 나올 거고요. 사람은 그 명사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뜻이에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미스 리가 계속해서 소식을 듣게끔 그 상태를 유지시키라. 계속 그 사람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죠. 뭐를? of를, 무엇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요, 표현이에요. keep me informed of any updates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나한테 그 어떤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거 항상 나한테 알려주세요 할 때 keep me informed 하세요. keep me informed. keep me informed of something.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 밖에 나가면서 야, 그 협상하다가 혹시 뭔가 새로운 소식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뭔가 변화사항이 있으면 알려줘 할 때 please keep me informed of any updates. 괜찮아요? keep me informed of any updates. 어떤 업데이트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만 사실 keep somebody informed of 이 정도는 뭐 사실 관용적으로 봐도 무관하다. 됐죠? 그러면 12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25번 문제는 보니까 요게 A, B, C, D가 뭐 those, anyone, them, these 다 이제 이건 인칭, 대명사들이죠. 자, 대명사들인데 이제 앞에 하고 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who라고 붙었어요. 그러면 who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 이렇게 who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녀석은 이 중에 those하고 anyone밖에 없어요. them은 who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칭 대명사는 절대로 이런 수식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식이 끝난 전체를 받는 게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대명사 자체를 수식하는 일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these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those하고 anyone은 좀 독특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특히 those도 who를 쓸 수 있고 anyone도 who를 쓸 수 있어요. 다만 those는 사실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who 다음엔 당연히 those who는요 복수 동사가 올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될 테니까요. anyone은요 그 대신 who가 되면 이거는 누구든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anyone이니까 단수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는 단수 동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동사 뒤에 s가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who wishes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anyone이 답이 되겠군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those가 아니라 anyone. 그러니까 너무나 those who에 익숙하셨던 분들 함정에 빠지기 좋은 문제입니다. 주의하세요. 오케이. 자, 126번 갑니다. 자, 126번 문제는 이제 A, B, C, D 보니까 이거 다 전치사도 될 수 있고 접수도 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일단 D번에 by는 접속사 안 되죠. 근데 뒤에 he joined 나왔으니까 by부터 지울까요? by the time은 괜찮은데요. 이건 뒤에 이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접수사인데 by는 그냥 전치사에 불과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앞에를 볼게요. 앞에 봤더니 그 미스터 R이라는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뭐로서? as a marketing director로서 얼마 동안?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 팀에 조인하기 A번 전에 10년 동안 일한 것인가? 조인한 후에 10년 동안 일한 것인가? 조인한 것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한 것인가? 근데 사실 이 세 개가 다 다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 과거 동사 오는 거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부터 오면 since 다음에 과거 동사가 오면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건요. since 다음에 그렇게 왔다면요. 이건 뒤에 뭐가 붙냐면 주어 다음에 현재 완료가 붙어야 돼요. 왜냐면 그 과거 이후로 지금까지 뭐뭐 해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과거 완료죠. 그러므로 since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after는요 잘 보세요. after 다음에 과거는 과거 이후잖아요. 과거 이후는 적어도 대과거는 아니죠. 과거 이후는 현재거나 과거 이후는 미래거나 뭐 과거 이후도 과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과거도 앞뒤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 이후가 과거 다음에 이후인데 그게 대과거는 아니에요. 과거 완료는 아니라고요. 반대로 과거 이전이라면 대과거니까 답은 A번. 설명이는데요. 시간의 전후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시제를 통해서. 그래서 126번의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127번 문제. A, B, C, D 보니까 얘네 다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제 because하고 while은 뭐예요?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고요.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은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온다는 특징이 있죠. that은요 두 가지입니다. that은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 형용사절 접속사도 됩니다.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것은 명사 다음에 붙는 걸 얘기하고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관계대명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형용사절 접속사로 쓸 때는 뒤에 문장이 항상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주격이라면 주어가 빠질 거고 목적격이라면 목적격이 빠질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명사절로 쓰는 경우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을 써요. 독특하죠, that은. 그래서 만약에 뭐 I think that 했으면 뒤에는 완벽하게 문장을 이렇게 써서 이게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that 다음에 완벽한지 불완전한지는 앞에 문장이 동사 다음인지 아니면은 명사 다음인지를 보시면 알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이번에는 announce라는 동사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that 올 수 있어요. 다만 that 다음에 문장이 완벽해야 됩니다. 볼까요? It has sold 5 million smartphones. 완벽하네요. that 괜찮습니다. 설명해야 돼요? 반대로 what은요. 명사절 접속사지만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만 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의문 대명사라고 그래서 아까 관계 대명사처럼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주어나 목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 역할을 하는 상태에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왔다 하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틀리고요. because나 while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절 접사로 완벽한 문장은 올 수 있으나 말 그대로 부사절이지 동사 다음에 목적절인 명사절은 아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127번의 정답은 D번에 that이 어울리겠습니다. 뭐 혹자들은 이 문제를 선생님 announce that 이렇게 풀었는데요. 재수가 좋으신 거예요. announce 다음에 무조건 that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면 콩떡입니다. announce what 할 수도 있어요. 그죠? announce what you have done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뭐 했는지를 발표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announce 다음에 what이니 that이니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뒤에 문장이 완벽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이라든지 다른 성분을 고르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128번 문제. 128번 품사 문제입니다. 앞에 보니까 remain이 나왔네요. thank you. 왜냐면 remain 이형식이거든요. 그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어디 있어요? comparative. 요 remain 아까 제가 초반에 문제 풀 때 there remain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there remain 다음에는 명사예요. 그러나 일반 동사 다음에 remain은 얘기가 달라요. 일반 주어 다음에 remain 다음에는 형용사죠. 이형식 동사라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there remain이 나왔을 때만 뭐가 나온다고요?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잘 비교해 두세요. 오케이. 반드시 비교해 두자. 정답 A번. 129번. Dr. Bryant가 하고 ABC 나왔는데 다 동사의 형태죠. 뒤에 보니까 to join이에요. 그러면 invite입니다. invite는 외워버리세요. be invited to가 하나의 표현입니다. be invited to가. 자, be invited to 하면 뜻이 뭐냐면 요거는 뭐뭐 할 것을 요청받다는 뜻인데요. 굉장히 정중히 요청받은 거예요. 그래서 you are invited to join blah blah 하면 거기 조인하실 것을 요청받으셨어요. 근데 되게 좋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C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뒤에가 투부정사라면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invite와 투부정사의 상관에는 무엇인가? 이런 거 물어본 겁니다. 자, 130번 문제. 130번 문제는 여기에 이제 뒤에 월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비교급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 뒤에 then도 있고요. 그러면 월스, then에서 끝난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비교급 강조부사를 물어본 겁니다. 비교급 강조부사는요.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런 게 와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far, 뭐 따에 따라서 considerable, 그죠? 이런 게 오는 거니까 여기서 far가 보이면 답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비교급 강조한다는 말은 이미 비교급은 비교를 했기 때문에 비교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강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강조할 수 있는 말이 비교급은 그 이미 더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엄청 더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말로 이렇게 뭐 쓸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것 중에 하나, 지금 내가 여기 써드렸던 요거 중에 하나면 무조건 답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131번 문제. 131번 문제는 요게 이제 그 ABCD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품사가 좀 다르잖아요. late는 형용사 부사가 되고요. 그죠? long도 보통 형용사죠. 뭐 물론 동사도 있습니다. delay 동사도 되고 명사도 주로 되죠. 명사. 어고는 부사고요. 그죠? 앞을 보니까 어가 보여요.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어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무슨 명사? 그래요. 단수명사 나와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30minutes는요? 이렇게 뒤에 하이픈까지 들어가 있고 30minutes인데 s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뭔지 알아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수식하는 말. 30분짜리 라는 뜻이에요. 30분짜리. 그러면 30분짜리 뭐가 있는 거예요? 어가 있으니까 가산 명사고라는 얘기죠. 뭐 보나마나 딜레이. 게다가 딜레이는 뒤에 in 있습니다. 그럼 딜레이 in 하면 어디에서 지연이죠. 어디에서 30분 동안의 지연, 30분짜리 지연이 있다. 31번의 정답은 C번.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32번으로 갈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32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전치사 문제인데요.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공짜 표현할 때 말씀을 드렸죠? No cost. 앞에는 뭐 쓴다고요? 이거 관용 표현이에요. 전치사가 나오면 관용 표현부터 봐라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용 표현 보니까 at no cost. 가격 앞에는 그래요. 이게 공짜뿐만 아니라 그 가격이 좀 낮으면요. at a low cost라고 하고요. 싼 값에, 그죠? 비싼 값은 뭐예요? at a high co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ost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at을 쓰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니까 그냥 외워두시죠. 오케이. 자, 133번 가도 되겠습니까? 자, 133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여기 이제 다 PP네요, PP. 게다가 뒤에 이렇게 명사 앞에 쓴 PP네요. 근데 앞에 highly가 붙었군요. 그럼 highly가 붙으면 얘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 알고 계세요? highly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게 가치나 평가, 수준의 정도 따위가 매우 높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그런 말들이 있나요? 가치나 평가를 수준할 수 있는 말이? 그렇죠. 답은 skill이죠. 기술의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highly skilled workers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말 중에 highly와 함께 쓰는 것이 바로 이런, 다 뭔가 이런 개념이 있는 말이다 보니까 highly regarded, 매우 존경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 highly educated, 교육 수준이 높은 거죠. highly qualified, 그죠? 아주 그 자격 요건이 뛰어난 거. highly advanced, 아주 진보된 수준이 앞서 있는 거. 그죠? advanced. 왜 이래요, 이거? 그 다음에 아니면 뭐 highly skilled, highly recommended, 그죠?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관용적으로 외워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 중에 highly skilled, highly가 주로 이렇게 PP랑도 많이 쓰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134번 갑니다. 134번 문제는요, 요런 거 보면 땡큐예요. 여기 your own 보이거나 yourself가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미에 by가 오면 무조건 oneself예요. on이 오면요, on, one's, own. 이 뜻이 둘 다 뭐냐면 언론이라는 뜻이거든요. 혼자, 자기들끼리만이라는 뜻이라서 얘네가, 이게 일단 접속사가 붙었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문장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의 끝이죠. 그러면 앞절의 끝, 즉 문미가 올 때는요, 전치사 on이 오면 땡큐라니까요. 뒤에 뭐예요? on your own. 이거는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하면 찍기 해도 될 정도. 찍기 뭐 이런 거 싫어합니다만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뭐 해석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Customer complaints, 고객의 불만을 다루는 거예요. 이것이 꽤 어렵대요. 뭐 하기가? 자기 혼자 하기가. 아까 언론이라고 했잖아요. 혼자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솔직히 문미에 on이나 by가 오면 그냥 관용적으로 외우셔도 괜찮겠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35번 문제 가겠습니다. 35번 문제는 ABC도 보니까 품사 문제인데 앞에 보니까 the delivery systems가 주어고요. 이렇게 갖고 묶어버리겠죠. 동사 are, very 부사.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형용사 보호자리. 아이고 쉬워라. 예, 보너스 문제, 땡큐 문제. 답은 1번에 efficient. 그래서 형용사 보호자리 찾는 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간혹가다 시험에서 등장하니까 한번 여러분한테 놓치지 마세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6번 문제. 36번 문제는 여기 뒤에 있는 전치사 with가 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ensure라는 동사가 나왔고 여기 이제 명사 목적어를 다 고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with와 함께 쓸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 동사 comply라는 동사가 전치사 with와 함께 써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수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동의어로 abide by나 뭐 conform to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observe 같은 단어, 뭐 follow 같은 단어 써도 되고요. obey 써도 되겠네요. 그죠? 이런 단어, 뭔가를 준수하다, 규칙이나 법규나 뭐 정책이나 뭐 기준이나 이런 걸 따르고 준수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이런 말을 쓰는 건데 명사가 돼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뒤에 뭐가 나왔어요? regulations, fire regulations의 준수. 정답은 compliance with. 외우세요. 괜찮죠? 어렵지 않길 바랍니다. 자, 37번 문제. 37번 문제는 여기 이제 most가 있고 앞에 더 한정사가 있는데 뒤에 있는 employee를 수식하는 말이고 명사 앞을 수식하는 형용사 고라는 얘기죠. 이 중에 형용사가 누가 있습니까? 아, B하고 C가 다 되네요. B번의 promise는 형용사고요. 진짜 형용사. 뜻이 뭡니까? 전도, 유망한. 장래가, 아이고, 이거 알아먹겠어요? 밝은. 그렇죠. 장래가 밝은, 전도, 유망한. promise들은 PP로 쓰는 형용사고요. 이거는 약속된. 보통 이렇게 씁니다. The promised date. 약속된 날짜. 괜찮죠? 약속된 날짜. 근데 인플로이는 약속된 인플로이가 아니라 전도 유망한 인플로이겠죠? 당연히 B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둘 다 되는데 뜻이 달라지는 거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해석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38번 문제 갑니다. 38번 문제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이거 접속사고요. 뒤에 있는 게 명사다 보니까 선생님 얘 이렇게 수식하는 말 되지 않습니까? 접속사 다음에 이게 전체가 주어일 거 아닙니까? 주어라면 여기 수식하는 말이니까 뭐 명사 앞에 수식하는 말 PP 올 수 있잖아요.
recharge the batteries.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takes가 되나요? batteries가 주어라면 이게 지금 takes가 동사가 되나요? 이 s가 있는데? 아니죠. batteries 주어예요? 아니에요? batteries 주어 아니에요. 헐! 그러면 이 pp도 아니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여기는 뒤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동사가 s가 붙은 삼형식 동사니까 뭐가 주어가 돼야 돼요? 이게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가 가능해요? 그렇죠.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도 s도 붙이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recharging batteries 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takes. 즉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takes more than 10 hours 10시간 이상 걸린대요. 괜찮아요? 배터리 충전하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린대. 그래서 인기가 없대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recharging이라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주 고전적인 건데요. 그래서 명사 앞에 ing나 pp냐. 근데 이게 ing, pp가 분사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ing 동명사로 물어보는 것인가, 아니면 pp 형용사로 물어보는 것인가. 이 차이를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가죠. 자, 39번 문제 because of 있고요. though 있고 while 있고 되는데 이거 A번 그룹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하신 분이에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 일단 because of는 전치사죠. though는 접속사고요. while도 접속사, that도 접사입니다. 일단 품사 구별부터 하셔야죠. 근데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The white rock parking lot 주어 is being repaired. 뭐예요?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문장이니까 얘부터 지우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명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이 나온 다음에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됩니다. 명사 다음에 that은 뒤에 불완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장이 사실 B 플러스 PP가 완벽한 문장 아닙니까? 그래서 D번도 안 됩니다. 그러면 A 아니면 B 해석하는 거죠. 그럼 해석해보죠. 모든 드라이버가 반드시 어떤 그 alternative parking locations를 찾아야 됩니다. 이용해야 됩니다. 뒤에 보니까요. 그 white rock parking lot이 지금 수리 중이니까요. 수리 중이기 때문에는 좋지만 수리 중인 동안에는 딴 데를 찾으라는 얘기죠. 수리 중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수리 중인 동안에는 그렇게 하세요라는 답은 C번이니까 의미상 답이 C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네, 오케이. 140번. 자, 140번은 이제 upcoming도 있고 available도 있고 follow도 있고 subsequent도 있는데 뒤에 monday가 나왔네요. The upcoming Monday 괜찮죠? 근데 upcoming 더하기 명사가 나오면 얘는 미래예요, 미래. 근데 앞에 있는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were. 그러니까 이제 그 missing parts가 were not even shipped. 배송조차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언제까지? 그 다음 월요일까지라는 말이죠. 그 다음 월요일. 뭐 next 같은 개념인데 답이 subsequent네요. 이게 그 다음입니다. 그죠? subsequent는 뒤에 복수명사도 되고 뭐 단수명사도 되고요. 시제가 뭐 과거, 미래, 뭐 현재 다 쓸 수 있는 게 subsequ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bsequent Monday 하고 되겠습니다. 만약에 followed가 following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뭐 following, 그러면 the following Monday는 괜찮았죠. 그 다음 월요일. 근데 followed는 아니죠. 정답은 D번에 subsequent. 괜찮죠? 사실 그 subsequent가 나오면 사실 뭐 next라든지 뭐 following이 나와도 얘를 다 먹어버릴 만큼 제일 큰 개념이거든요. subsequent 보이고 그 다음이란 말이 만약에 답을 골라야 된다면 사실 거의 무조건 답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우리 8섹션 넘어갈게요. 8섹션은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Thank you for your online request form. 그래서 request form을 A, B, C, D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 found 4 places. 4군데의 자리가 너의 price range에 맞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2 of them은 lake 위에 있고요. having 3 bedroom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요청했듯이. 그리고 the other 2, 나머지 2개는요. 강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둘 다 4개의 베드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요청한 건 뭘까요? 부동산 임대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아파트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집 같은 거 이런 거 요청했나 보다, 그죠? 그 중에 4 플레이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4군데가 가능한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제출한 걸까요? 당연히 리퀘스트 폼을 이렇게 제출해서 제출한 거죠. 그럼 이제 샌딩인데 만약에 샌딩했으면 뭐가 빠졌냐면 샌딩 A, to B가 되는 거고요. completing은 그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폼을 누구한테 샌딩한 게 아니라 작성을 한 거죠. complete 폼 하면 작성한 거니까 답은 B번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요, please let me know. 알고 싶대요. 어떻게 네가 보고 싶은지 어디를 appointment를. 그 다음에 I don't know 모르겠대. What your schedule is like. 네 스케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맞출게 이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맞출게. 근데 이제 뭐예요? 네가 스케줄을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요? 애프터눈이라고 조건을 걸었네요. 그래서 너의 스케줄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너한테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애프터눈은 돼. 이런 말이니까 당연히 너한테 맞출 수는 없지만 나는 오후에는 돼. 이렇게 가야 되니까 당연히 but 괜찮죠? 좀 관련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you can reach me both 해놓고 전화번호 앞은 at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예요. 전화번호 앞은 at이다.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질문. 자, Dr. Miss Kha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기회를 갖게 해서 고맙다. To thank you. 고마워하고 싶은 기회래요. 뭐 때문에? For your kind note래요. 네가 뭔가 노트를 했다는 것은 뭔가 언급을 해준 거예요. 그죠? 언급을 해줬대요. 어떤 언급? The service you receive. 네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아니겠습니까? About. 그죠? About. 이런 말 봐야 되겠네요. Regarding이 바로 about의 동의하니까 답은 A번이고요. Regard도 아니고요. Regardless of는 네가 받은 서비스와 상관없이 노트 해준 것. kind 노트에 고맙다고?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겠죠. 근데 사실은 A하고 C가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놔두고 조금만 더 확인하러 갈게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사람이 I appreciate your taking the time out. 네가 시간 좀 들였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let me know how satisfied you were. 했으니까 네가 되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얘가 뭔가를 준 거니까 여긴 당연히 뭐겠어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한 거지 서비스와 상관없이 평가하는 거. 자기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한 거죠. 정답은 당연히 A번이고요. Ordinarily, 일반적으로 reservations가 cannot be altered once the trip has begun. 보통 여행이 한번 시작하면은 그 예약은 바뀌지가 않네. 그렇죠. 비행기 이미 출발했는데 무슨 예약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기쁜 것은 그 미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었대요? 방법을 찾을 수 있대요. 이거와 관련된 방법을 찾아서 너를 다시 북을 바꿔준 거니까 아마 원래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요청을 했더니 그 타일러라는 사람이 이걸 잘 해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원래 안 되는데 되는 거니까 however.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 일찍 올 수 있게끔 도와줬다. 그래서 널 대신해서 내가 이 친구를 미스 사또 이 테일러군요. 이 타일러라는 사람을 내가 칭찬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메일을 받은 거죠. 그래서 thank you again for your 어떤 피드백인가요? 당연히 얘가 positive 칭찬한 거니까 positive 피드백이 되겠다. 됐죠? 자, 다음 질문. 자, 다음 질문은 보니까 Mr. Dear Mr. Choi. 자, thank you for your registration. 그래서 등록해줘서 고맙습니다. Level 2 Management Class에.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your payment가 was received yesterday. 어저께 네 돈 받았어. 그리고 너 registration이 이미 컨펌이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너한테 리마인드 시키는 건데 너의 첫 번째 클래스가 12월 5일 날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내가 어저께 받았고 그러면 뭐야? 12월 5일 날 수업은 시작할 거겠지요? 이미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어저께 이미 등록받은 거 돈 계산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will begin on December 5th, Monday. 그래서 이 수업은요 월요일, Tuesday, Thursday, Friday에 수업이 있고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수업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코스북은요. 이런 책이다. 이게 지금 어디 북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 available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한테 쓸 때는요.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요. 만날 수 있다는 뜻. 사물할 때 쓸 때는요. 이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일 테니까 당연히 available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9번 You are able to get the 20% discount price를 받을 수 있대요. 뭐 하면요? by 뭐뭐 함으로써. 이거 배웠죠? by 더하기 ing. 그래서 by 뭐뭐 함으로써. 너의 registration 카드를 제출함으로써. 그죠? 우리 학원도 보면은 학원 수강증을 제출하면은 할인받는 식당들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by presenting your registration card.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150번 봅니다. 자, 무슨 캐나다 트러스트는 이 세놓고 seeking 찾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현재 찾고 있는 중이니까 currently. 현재 찾고 있습니다. motivated than an individual. 개인을 찾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vacancy를. 그 sales department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요. 이것은 recall 한대요. 그러면 이 something이 무엇을 요청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미 자리를 말한 거니까 disposition이겠죠. sales department의 빈자리니까 그 자리는 즉 disposition은 candidate가 outstanding communication skills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또
fluency English and French를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세일즈 레프리제레이브 세일즈 직원은요, 뭘 받는데요? 아주 경쟁력 있는 샐러리, 그러니까 월급이 괜찮대요. 또한 제너러스한 변호 보너스도 받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want to work, 같이 일하고 우리와 함께 크고 싶다면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인데,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ing나 명사가 와야 돼서 답은 hearing from you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152번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2월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풀어드린 문제가 다소 조금 여러분 좀 지루하게 풀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포인트가 좀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수하기 좋은 것들은 잘 좀 여러분이 좀 피하시려고 노력 좀 해두시고요. 또 아주 기본적인 문제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이번 달 2월달 시험 보실 때 좋은 결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늘상 그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시험 보기 전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시험 보기 전날 밤새거나 그러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올림픽이 내일인데 오늘까지 놀다가 오늘 밤에 막 훈련하면 내일 알백에 와서 못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은 좀 푹 쉬시고, 또 너무 많이 쉬어도 안 되니까 평상시처럼 잘하시고, 시간 관리도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아주 좋은 시험 결과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추운 날씨니까 그 시험장 가실 때 두터운 외투와 속에는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얇게 입고 가셔서, 너무 더우면 좀 벗으시고 추우면 입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번 2월달 시험 2번의 시험이 있는데 시험 잘 보시고요. 우리는 3월달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